안녕하세요. 서울외국어고등학교에서 통일 수업 및 윤리 수업을 하고 있는 이나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서울외고 터놓고 통일 수업과 남북 공유학교라는 주제로 서울외고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통일 수업 및 민주시민 교육 사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가 통일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께 영감이 되는 사례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서울외고 터놓고 통일 수업의 소개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외고에서는 고등학교 1, 2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특별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2014년부터 학교재단의 교육 철학에 따라서 1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태권도와 그리고 2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통일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은 매주 1시간씩 통일 수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통일 수업은 여타의 통일 수업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 수업은 우리의 분단 상황을 이해하고 북한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요. 이를 바탕으로 통일 이후에 우리 사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를 예측하고 상상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수업입니다. 조금 추상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후 강의를 통해서 서울외고 통일 수업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북한 문제 및 통일 문제, 통일 교육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저한테 혹시 가족 중에 피난민이 있었냐? 또는 심지어는 혹시 탈북했냐? 라는 질문까지 받았습니다. 사실 내가 사는 한반도에 한반도 문제에 내가 관심이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다는 것은 즉 이제 그만큼 한반도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 문제와 그리고 통일 교육에 관심이 있고요. 저는 어떻게 하다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2008년에 탈북한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많은 탈북한 친구들을 알게 됐는데 그 한 친구 중에 그 친구와 이제 정말 이제 친오빠처럼 되게 많이 친해졌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이제 같이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 안에서 이런 좀 불안감이 찾아왔었어요. 어떤 불안감이었냐면 혹시 이 친구가 간첩은 아닌가? 또는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나에게 이제 뒤통수를 치고 뭔가 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까라는 근거 없는 불안감이 갑자기 이제 엄습해 왔는데 제가 이 불안감을 직면하는 순간 나는 통일교육에 그렇게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나처럼 통일교육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나와 달리 통일교육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북한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들을 하고 그리고 잘못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근거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북한에 우리가 대해서 잘못 갖고 있는 인식들을 교육으로서 좀 해소하고자 이제 석사 과정에 진학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공교육에서 통일교육을 가장 광범위하게 다루는 도덕윤리 교육을 전공을 하면서 이제 북한학 수업을 수강을 하면서 석사 과정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되게 많이 목마름을 많이 느꼈는데 이론적인 것들은 배우긴 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이 통일 이후에 어떤 교육 통합에 대해서 전공을 하신 교수님들도 적으셨고 그리고 이것을 좀 실질적으로 풀어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여전히 분단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통일연구원에 한 독일에서 공부하셨던 한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런 관심사를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혹시 어떻게 제가 통일 이후에 교육 통합을 배우기 위해서 제가 독일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교수님이 되게 당황하셨어요. 얘는 뭔데 모르는 교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지? 라고 하시면서 되게 또 감사하게도 이제 독일 재단을 소개를 시켜주셔서 그 재단을 통해서 이제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이제 독재청산재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인턴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인턴십을 하면서 되게 느꼈던 게 제가 독일에 갔을 때 통일된 지 24주년이 되는 해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일은 사회 통합을 위해서 교사들을 재교육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저는 신선했었어요. 그래서 통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적 통합, 사회적인 통합을 위해서 여전히 독일이 힘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고 이제 한국으로 와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2014년부터 서울외국어고등학교에서 통일교과와 윤리교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이제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실제로 그 남북한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장을 이제 학교 안에서나 학교 밖에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현행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생겨난 서울 외고 터놓고 통일 수업과 남북 공의학교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통일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실 텐데 혹시 본인이 생각하시는 현행 통일 교육의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많이 들었었어요. 그죠. 기회도 일단 적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정보가 그 개방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아주 피상적인 북한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요. 제가 이제 표를 통해서 같이 저는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현행 통일교육의 문제점으로 첫 번째로는 이제 일회적인 이벤트식 교육, 통일교육을 꼽을 수 있는데요. 현직 교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6월달이 오면 통일교육원에서 발송되는 공문들이 있습니다. 그 공문은 뭐 통일계기교육 또는 통일교육주간에 대한 공문인데요. 저는 사실 이 공문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상당히 답답해요.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학교 현장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는 학교에게는 어떻게 보면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이 일주일을 통해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해 줄까라는 사실 회의감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듯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이제 통일 교육은 이벤트성 또는 일회성 교육에 머물러 있는데 이러한 일회성 교육에서 벗어나서 먼저 통일 교육 또는 민주시민 교육은 교육을 위한 시수 확보가 저는 첫 번째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현행 통일 교육의 문제점으로 두 번째로 이제 당위적인 접근을 하는 통일 교육을 좀 꼽고 싶은데요. 통일은 좋은 것이고 해야 한다라는 어떤 전제하에서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적인 접근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서도 많이 이제 통일 연락이 오는데 통일 교육 주간인데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사실 통일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데 이거를 아이들한테 어떻게 풀어낼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요. 그 이유는 즉 이제 통일 교육 안에서 이미 통일은 좋은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통일해야 된다라는 당위적인 접근을 접근하는 통일 교육의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통일은 정말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국민의 99.9%가 통일을 원한다고 해서 통일이 될까요? 통일 교육을 너무 잘해가지고 99.9%가 원한다고 해서 과연 통일이 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통일의 상대는 북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북한을 먼저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사회와 함께 살 준비가 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이고 또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독일 사례나 예멘 사례에서 베트남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이건 정치적인 어떤 결정이지 국민들의 의견은 그렇게 많이 수렴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일교육의 당위적 접근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통일교육 교사 연수 에피소드를 하나 나누고 싶은데 제가 통일교육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현행 통일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배우고 싶어서 이제 2박 3일 동안 통일교육 교사 연수를 갔었는데 그 중에 이제 통일빙고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일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이렇게 나열해라 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앉아서 이제 막 말씀하셨어요. 근데 좋은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뭐 평화, 뭐 너무 아름다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또 한민족, 또는 평화나 번영, 화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갈등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갈등이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선생님께서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요? 이러시더니 갈등이 해소된다는 얘기죠?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갈등이 많이 일어나겠죠? 라고 했더니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저 사람을 통일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이렇게 꼬여있나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던데 저는 이게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통일을 하면 당연히 갈등들이 오는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 이런 걸 얘기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통일은 좋은 것이고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얘기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통일을 강요하는 이 통일 교육이 합리적인지 또는 현실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통일은 좋은 것이고 해야 된다라는 당위적인 접근에서의 통일 교육이 아니라 우리는 통일 또는 평화를 지향하는 사회 안에서 살고 있고 따라서 통일은 언젠가 찾아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 한반도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접근으로 우리는 통일 수업을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이제 현행 통일 교육의 세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제 경제적 영역에서만 너무 지나치게 치우친 교육이라는 걸 비판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통일 수업 때 많이 들은 내용들 중에 뭐 이제 통일되면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된다 또는 통일세, 통일 비용, 분담 비용 등과 같이 이제 경제적인 영역에만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나 어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문제나 또는 분단국 사례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경제적인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이전에 이제 여기서 강의하셨던 김태영 심리학자님의 말씀을 좀 인용을 하자면 근데 돈 중심 사고라는 사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사회를 이렇게 진단을 하셨는데 이러한 특징이 사실 통일 교육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은 좋은 것이고 두 번째 제가 문제에서 얘기한 것처럼 통일은 좋은 것이고 이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 세 번째 이 경제적 영역에만 치우치는 이러한 접근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인 영역에서만 치우친 교육에서 조금 더 이제 더 앞서가서 우리는 이제 뭐 나아가서 인권이나 평화 또는 이제 주변국과의 관계들과까지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통일 한반도가 중요하게 여길 가치들에 대해서 이제 통일 수업에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백범 김구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원한다. 그리고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그 통일된 우리나라가 품을 가치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행 통일 교육의 문제점은 이제 추상적인 교육인데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접근에서의 수업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통일이 돼서 남북한 주민들이 교류를 한다면 내 삶에 직간접적으로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 사실 통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통일을 마치 어떤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하고 통일이 되면 그냥 기차를 타고 유럽을 갈 정도의 어떤 하나의 그냥 대상화를 시키는 거지 사실 우리의 삶의 변화까지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교육에서는 삶의 단계에서 현실적인 변화를 상상하고 이를 위해서 북한 사회의 현재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자 존 듀이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교육은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삶 그 자체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통일 수업은 통일 이후 한반도에서 살 삶을 상상하고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현행 통일 교육의 문제점과 이에 대안으로 이제 만들어진 서울외고 터놓고 통일 수업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현행 통일 교육을 살펴보면요. 그 현행 통일 교육의 목표를 살펴보면 통일교육 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일을 이룩하도록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라고 하는데 이 안에는 이미 통일을 이룩해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이 이제 내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이제 통일에 대해서 지식을 가르치고 뭐 분담 비용, 통일 이익 등등을 가르치고 있는데 서울외고 통일 수업은 조금 달라요. 저희 수업의 전제는 통일 교육이란 우리 세대는 통일 또는 평화를 지향하는 역사적 흐름 안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언젠간 통일을 마주할 경우
그때 더 나은 한반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함께 통일 이후의 사회를 상상하고 문제를 예측하여 대안을 고민하고 그리고 통일 사회를 살 수 있는 근육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네, 저희 통일 수업, 터놓고 통일 수업은 저희 수업의 교육 목표이기도 한데요. 세 가지 줄임말인데 제가 매 수업 오리엔테이션 때마다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이게 무슨 줄임말일까?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인상 깊었던 게 터트리자 노스코리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 수업에 무슨 터트리자 노스코리아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터놓고 통일 수업은 이제 세 가지 영어의 줄임말인데요. 첫 번째로는 to touch의 터자인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북한 뉴스를 볼 때 사실 우리가 되게 우리의 뉴스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제3자의 뉴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추상적인 논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북한 뉴스를 보고 우리 뉴스라고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사실은 북한에서 어떤 도발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사실 우리와 이제 같이 영토를 맞닿고 있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문제를 이제 추상적인 논의들을 이제 투터치 만지는 것처럼 이제 삶의 거리로 좁히는 것을 우리 수업의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to know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 현장에서 북한에 대해서 사실 많이 안 배우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좀 개선해서 이제 북한 또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 중심으로 배우고요. 세 번째로는 to communicate인데 저희 수업에는 이제 대부분 모듬 활동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과 저와 이제 소통을 하고 그리고 모듬 안에서 소통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북한 친구들을 저희 수업에 초대를 하는데 이제 북한 친구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그 안에서 이제 남북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 중재자, 그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 수업의 세 번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수업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행 통일 교육은 그 특강과 같이 이제 이벤트성으로 이제 교육이 운영이 되는데 저희 수업은 이제 매년 2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매주 2시간씩 정규 수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남북 공유학교, 통일 동아리, 통일 방과후, 교내 경시 대회와 이제 연계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자료는 이제 현행 통일 수업들은 사실 자료들이 상당히 부족하고 교사들이 어떤 자료를 쓸지 많이 고민을 하는데 저희 수업은 이제 학생들의 질문과 자체 교재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 학교 교재인데요. 이 교재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현행 통일 수업에 따르면 이제 경제적인 차원에서 강제국이 되는 것 또는 인도주의적 차원 탈북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 잘 사는 사회를 함께 고민하는 수업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울외고 터놓고 통일 수업의 사례를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 이제 터놓고 통일 수업의 저희 수업 프로그램들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통일 5분 스피치나 진실 혹은 거짓, 통일 뉴스 등등 다양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표에 정리된 거는 저희가 1년 동안 저희가 진행하는 주요한 프로그램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일 5분 스피치인데요. 이 통일 5분 스피치는 저희가 매 수업마다 진행을 하는 발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2인 1조로 구성을 해서 이제 5분 동안 발표를 하는 수업인데 수업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남북한 사회에서 가지고 올 것과 버릴 것이라는 주제로 이제 남북한 사회의 장단점을 아이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시간인데요. 아이들이 사실 남북한의 어떤 단점 또는 남한 사회의 장점을 끄집어내기는 상당히 쉬운데 아이들이 많이 고민을 해요. 선생님, 북한 사회에서 어떻게 장점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사회는 장단점이 있다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잘 찾아봐라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제 찾아오더라고요. 특히 저희 수업 이 5분 스피치의 규칙은 이제 PPT로 제작을 하고 앞에 발표 내용과 겹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북한 사회의 장점들이 이 5분 스피치를 통해서 도출이 되는데 제가 아이들이 했던 것들 사례들 좀 말씀을 드리면 북한에서 가지고 올 것으로
자국에 대한 자부심 또는 뭐 우리말 보존 능력, 보존 노력 또는 기초과학, 개성 한옥마을, 뭐 해킹 기술, 그리고 친일파 청산을 했던 역사, 그리고 공동체 정신, 그리고 예체능을 강조하는 교육과 뭐 집단 예술, 맑은 공기, 또는 뭐 억간 체조라고 해서 3, 4교시에 이제 북한 친구들이 다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체조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억간 체조도 하면 재밌겠다라는 의견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뭐 한국의 강점으로는 대중교통의 편리성, 뭐 치안, 배달 문화, IT 기술 등등을 찾아왔고, 한국 사회 단점으로 자주 나오는 것이 뭐 지나친 경쟁 사회, 뭐 대학 서열화, 북한 사회에 대한 편견, 또는 특히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의 폐쇄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폐쇄성이 문화적인 폐쇄성뿐만 아니라 이제 독일의 국회의사당의 건물과 비교를 하면서 이제 그 독일 국회의사당은 상당히 개방적이고 뭐 유리문을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상당히 개방적인 반면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은 막 창문도 없는 이러한 폐쇄적인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아이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회나 플랫폼을 던져주면 많이 고민하고 상상할 수 있는 아이들이구나라는 것을 매 수업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실 혹은 거짓이라는 주제로 이제 저희가 첫 시간에 하는 오리엔테이션 수업인데요. 이 수업은 이제 주제는 이제 남북한 사회 또는 통일 문제, 한반도에 둘러싼 국제 문제 등 한반도에 관련된 모든 주제를 다루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방법은 이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제 주제와 관련된 질문들을 포스트당 질문 한 개씩 작성해서 이제 모든 전지에 붙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붙이고 이제 모든 별로 전지가 모여지면 이제 모든 별로 질문을 공유하고 모든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3가지를 선정을 해서 이 질문을 이제 전체 학급 아이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그 질문들을 이제 다 모으면 한 1년에 700개에서 한 80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들을 가지고 이제 2주 동안 다음 수업을 설계를 해요. 그래서 카테고라이징을 해서 이제 수업을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이제 해소되지 않았던 질문들이나 그런 궁금증을 이제 수업을 통해서 해소함으로써 이제 이 수업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자, 3번째 수업은 이제 통일 뉴스인데 사실 통일 뉴스는 그 많은 통일 수업에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통일 수업은 조금 좀 차이라면 이걸 더 구체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통일 이후에 한반도를 상상해서 정치부, 경제부, 교육부, 사회정책부, 문화부로 이렇게 모든 별로 나눠서 이제 기사를 작성하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근데 갑자기 얘들아 통일 뉴스를 만들어 보자 하면 애들이 좀 생뚱맞잖아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이제 독일이 통일됐을 때 뉴스를 제가 틀어줘요. 그래서 BBC나 CNN 뉴스를 보면서 아이들이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아,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보도했던 뉴스들을 보여주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어떤 뉴스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같이 이제 모든 별로 시나리오를 짜는데요. 이 수업을 할 때 유의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만약에 이제 통일이 되면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이 열릴 텐데 이 주변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 또는 뭐 이제 전 세계에 그 북한 대사관이 있는데 이 북한 대사관은 어떻게 될까? 또는 이제 통일이 된다면 이제 북한 지역의 뭐 조선 노동당은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잡고 기사를 작성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좀 통일 뉴스를 만들었던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에서는 통일 이후에 국경 근처에 이제 한중러 교류의 증가로 인해 국제학교들이 신설된다 라는 뭐 주제를 가지고 발표한 친구들도 있었고 남북한 시범 교류 학교들이 운영이 되는 사례들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상상해서 기사를 쓴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북한 교사의 재교육 문제를 다룬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뭐 정치부는 통일 이후의 수도 이전 문제라거나 또는 2+4 회담이라고 해서 한반도 통일 문제를 둘러싼 미중 일러의 입장들을 정리해서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통일 이후 북한 조선노동당의 거취 문제를 다룬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경제부에서는 또 되게
제가 그 기억에 남는 발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우리나라 모 기업, 대기업이 이제 북한을 진출해서 나진 공장을 건설한 5주년 기념 뉴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의 임금 격차 문제라거나 아니면 북한 주민들의 그 실업 문제들을 깊이 있게 다룬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국제부에서는 중국, 러시아, 쿠바, 베트남, 독일 등 전 세계에 위치한 북한 대사관을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뉴스를 만든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 수업의 내용이었고요. 통일 뉴스의 내용이었고요. 화면을 보시면 지금 제가 저희 교재를 일부 가지고 왔는데 먼저 이제 통일 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 뉴스를 만들 때 그냥 만들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시기와 방송 시기를 정하게 했어요. 그래서 뭐 2028년 8월 15일 하고 뭐 가로치고 나는 뭐 우리는 통일 2주년을 다루고 싶다라고 하면 뭐 28년이었죠. 2030년 방송 시기를 아예 2030년으로 정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통일 시기와 방송 시기를 정해서 좀 더 아이들 상상을 더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통일 조건이 급진, 점진으로 나눠서 이렇게 통일이 빠르게 됐는지 아니면 서서히 됐는지 단계적으로 통일됐는지 아이들이 조건을 선택을 해서 이제 뉴스를 만들 수 있게 있고 뉴스 형식은 뭐 주요 뉴스, 뭐 스탠다드, 현장 뉴스, 대담, 프레젠테이션 뉴스 등등 이제 뉴스 종류를 설명한 다음에 아이들이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정할 수 있도록 칸을 마련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역할을 정해서 아이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교재를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제 북한 지역 개발이라는 수업인데요. 북한 지역 개발은 북한의 주요 도시에 대해서 학습하고 통일 이후에 생겨날 산업이나 기관, 문제점들에 대해서 토론하는 수업이에요. 사실 이 수업은 제가 느끼기에 사실 북한의 그 도시의 위치만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대부분 평양이 어디에 있는지, 개성이 어디에 있는지, 또는 뭐 낮은 선봉지대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도시에 대해서 이제 모든별로 한 도시를 맡아서 그 도시의 특성들을 좀 제가 준 자료와 그리고 자료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지역에 생겨날 수 있는 기관들 그리고 산업들 더 나아가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토론하는 수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이제 북한의 진영 및 특징을 학습하고 통일 이후에 북한 지역 내의 변화를 예측을 하는 수업이죠. 자, 그래서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제 북한의 지역 개발이라고 해서 먼저 들어가기 전에 퀴즈를 풀거든요. 그래서 자, 한번 퀴즈를 풀어볼까요? 네, 고려 시대의 수도이자 남북 교류 협력을 하는 산업도시는 어디죠? 그죠, 개성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이 지역에 대한 퀴즈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 이제 그 한반도 지도에 그 지역을 찾아가지고 표시하게끔 하고 이후에 이제 생겨날 산업과 기관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는 수업입니다. 근데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또 갑자기 또 우리 도시 개발해보자 라고 하면 또 아이들이 생뚱맞을 수 있어가지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제가 1시간 동안 이제 베를린을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일한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동베를린, 서베를린으로 분단되었다가 또 통일됐던 특별한 곳이기도 해서 이 베를린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 화면을 보시면 기억하는 도시 베를린이라고 해서 그 역사를 끊임없이 기억하려는 이러한 베를린의 어떤 주요 그런 여행지를 소개를 한 다음에 그럼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기억하고 어떠한 것들을 보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이들에게 같이 생각할 수 있게 이제 거리를 던져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베를린을 보고 이제 아이들이 그 도시마다 우리가 담아야 되는 철학이나 아니면 도시마다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통일 이후에 생겨날 사라질 땡땡땡이라는 수업인데요. 이 수업은 이제 남북한의 직업, 공휴일, 교과 내용, 사회 문제, 기관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통일 이후에 이제 분야별로 변화를 상상을 하는 수업인데요. 먼저 이제 모든별로 아이들이 이제 주제를 하나씩 선정을 해요. 그래서 직업, 공휴일, 교과 내용, 사회 문제, 기관
이라는 주제 중에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만약 우리 모두는 직업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통일 이후에 생겨날 직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또는 사라질 직업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고 각 항목당 이제 5개씩 아이들이 뽑아내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제와 상관없이 뭐 예를 들어 어떤 친구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 번은 한 3년 전에 한 친구가 이제 헌법에 대해서 헌법 조항들에 대해서 이제 해보겠다라고 해서 통일 이후에 생겨날 헌법 조항과 사라질 헌법 조항을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자기의 진로에 좀 더 맞는 주제를 선정을 해서 아이들이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수업이기도 해요. 아이들이 실제로 자기 분야에 대한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를 보시면 이제 뭐 통일 이후에 생겨날 사라질 거기에다 주제를 쓰고 생겨날 것 사라질 것을 5가지씩 항목을 선택을 하고 그 뒷장에 보면 이제 아이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사전 정보들을 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의 교육 과정들이 어떤 걸 배우는지 이제 수학교부터 해서 이제 교육 과정들을 제시를 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교과들이 사라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교육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에서도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교과가 무엇인지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거든요. 수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한 친구는 아예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한 학기를 자유학기제처럼 이제 고등학교 2학년들한테 줘서 이제 인턴십 자기가 원하는 기관이나 아니면 뭐 회사에 이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인턴십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 이후에 생겨날 사라질 땡땡땡이라는 주제로 이제 그 통일 이후의 사회를 상상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탈북 청소년과의 대화라는 주제로 이제 저희가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 수업이 사실 터놓고 통일 수업의 그 꽃이에요. 제가 아무리 아이들과 토론하고 설명을 해도 아이들은 만남이 정말 제일 강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 교실에 북한에서 온 친구들을 3명, 4명을 이렇게 초대를 해요. 그래서 매 수업마다 이제 아이들이 들어가서 대화를 하는 수업인데 그냥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탈북 청소년들이 자유주제로 발표를 해요. 근데 대부분 이제 탈북 스토리나 한국에서 와서 이제 적응했던 적응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10분 동안 하고 그 이야기를 이제 아이들이 다 경청해서 정말 제가 경청하라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제 다 열심히 귀를 기울여서 온몸으로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듣고 이제 모든 참가자들이 이제 포스트잇을 하나씩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써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방적으로 질문 세례를 받지 않게 이제 북한 친구들도 이제 아이들한테 궁금한 점들을 써가지고 같이 질문들을 쓰고 나서 이제 질문들을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칠판에 붙여놓고 이제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 질문을 선정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40분 동안 토크쇼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질문을 하고 같이 핑퐁 하면서 이제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인데 이 수업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은 이제 탈북한 친구들의 마음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리고 북한 사회를 훨씬 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깊게 이제 이해를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All About 한반도라고 해서 한반도의 분단사, 남북 갈등사, 그리고 협력사, 뭐 드레스덴 선언이나 그리고 베를린 선언, 분단국 사례에 대해서 또 배우고요. 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리고 통일보고서라고 해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관심 주제를 선정해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도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의 관심사가 좀 진로와 이제 연결돼서 좀 깊어지는데 한 예로 또 제가 지금 생각나는 친구가 그 경영학을 하고 싶은 친구가 보고서를 썼는데 그 독일이 통일됐을 때 이제 동독의 기업들이 많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왜 망했을까라는 것에 궁금증이 들어서 이제 독일 동독 지역의 도산한 기업들을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이유와 그리고 살아남은 기업들을 좀 조사를 해가지고 그 기업들이 살아난 게 되었던 어떤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자기의 관심사와 이 통일 수업이 좀 이렇게 잘 맞물리면 이제 진로와도 이제 같이 연결해 줄 수 있는 좋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업이 사실은 진로 수업으로 지금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로 수업 내에서 터놓고 통일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터놓고 통일 수업, 이제 저희 정규교과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소개를 했는데, 다음 수업은 이제 저희 2019년도에 겨울학기 때 진행했던 이제 남북 공유학교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외고 남북 공유학교라는 것을 이제 남북한 출신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일주일 동안 자기이해 및 상호이해 교육을 한 수업인데요. 저도 사실 이게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제가 한번 그 북아일랜드의 통합학교 사례 세미나를 갔다가, 거기는 이제 개신교와 저기 뭐죠? 네, 가톨릭, 가톨릭과의 이 갈등, 이 끊임없는 갈등들을 해소하고자 이제 학부모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통합학교라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아서 나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제가 통합학교는 못 만드니까 고민을 하다가 한번 그러면 학교 내에서 이제 윈터스쿨로 해가지고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학교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학교에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이제 1회, 이번에 2020년 1월 달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진행을 했던 수업인데요. 이러한 남북공유학교를 하게 된 계기이자 배경이 됐던 두 가지 프로젝트를 좀 먼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북아일랜드 통합학교 사례인데요. 네. 그 화면을 보시면 북아일랜드 통합학교는 그 가톨릭 아이리시 내셔널리즘과 개신교 영국 유니온리스트가 이제 심하게 충돌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게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72년 1월 30일에 이제 두 그 집단이 이제 그 유혈 사태가 일어나죠. 피해 금요일이라고 하는데, 이후에 이제 1976년 8월 10일 날 영국군에 의해서 총격을 받은 IRA 멤버가 몰던 차가 돌진을 해서 어린아이가 3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평화동맹이라는 게 생겨나고, 그리고 평화의 사람들의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후에 이제 1998년에 영국과 아일랜드 공화국 국군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1999년 신교도, 구교도가 모두 함께하는 북아일랜드 자치정부가 출범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2009년에도 테러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갈등은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순원 교수님의 2016년 논문 분단의 벽은 학부모들의 통합교육 열망에 의해 무너질 수 있는가에 따르면, 이러한 갈등 중에 1976년 8월 10일 영국군에 의해 총격을 받은 IRA 멤버가 몬 차에 돌진해서 어린아이 3명이 직사하는 이 사건이 계기로 유가족들과 지인들이 이제 평화동맹을 맺고, 이후에 평화의 사람들의 집회가 일어났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느낀 학부모들이 이제 신교도와 구교도의 갈등들을 극복하고자 이제 분리교육이 아닌 그 신구교도의 학생과 교사와 교직원들이 함께 공부하고 일하는 통합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라간 컬리지랑 포지 통합학교, 통합초등학교 등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한 통합학교를 관장하고 그리고 신설을 지원한 중앙기구인 북아일랜드 통합교육협회가 이제 1987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어떤 신구도가 함께하는 학교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것들을 한번 시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남북 공유학교를 꿈꾸게 됐었는데요. 네, 우리도 이런 시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남북 공유학교의 운영을 하게 됐던 이 배경이 됐던 이 사건이 또는 프로젝트가 이제 북아일랜드 통합학교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독일의 동서포럼이라는 건데요. 이 동서포럼은 1994년에 시작돼서 인간적 만남을 통한 통합을 기초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동독 출신이자 분단 시절 탈동했던 악셀 슈미트 게들리츠라는 사람이 이제 통일 이후에 사회 통합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원에 동서독 출신의 사람들을 5명씩 선발을 해서 이제 개인적인 공간에서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프로젝트를 열었어요. 그래서 1994년부터 현재까지
3천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또 이걸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같이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장과 사례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희도 2014년부터 꾸준히 이제 매해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규칙이 매우 인상 깊었는데 그 규칙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동서독 출신인 독일인을 5명씩 초대하는데 성별, 직업, 연령, 정치적 성향 등 다양한 사람들을 초대한다. 둘째, 참가자들은 방해받지 않고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데 30분 동안 방해받지 않고 이야기한다. 여기서 중요한 규칙은 참가자 모두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하고 경청해야 한다. 셋째, 가장 중요한 규칙은 타인의 삶을 절대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다. 이 규칙을 바탕으로 이제 동서독 출신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삶의 이야기를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저는 이제 이 프로젝트 사례를 들으면서 만남과 진솔한 대화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활동이고 중요한 요소이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남북공유학교에서 최대한 이러한 어떤 정신을 적용시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남북한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이해를 하고 자신을 이해했던 2019년 겨울학기 진행된 남북공유학교 사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일자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총 화면에 보시면 제가 그때 만들었던 참가 안내문이 나와 있는데 이제 저희가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진행이 됐고 매일매일 이제 4시간 반씩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점심까지 같이 먹으면서 이제 식탁 교육이 식탁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먹으면서 서로 이제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5일 동안 진행이 됐고 10시부터 2시 30분까지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자별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자, 남북공유학교 1일차 사진이 지금 화면에 떠 있는데요. 저희가 남북공유학교 첫 1일차 수업에서는 이제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들이 뺑그르르 둘러 앉아서 이제 자기소개를 했는데 자기소개도 이제 다양한 툴을 사용을 해서 자기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사진을 이렇게 쫙 펼쳐놓고 아이들이 자기를 대변하는 사진 하나씩 선정을 해서 그 사진을 가지고 이제 자기소개라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Hope and Concern이라는 주제로 이제 여기 참여하는 아이들의 그런 기대와 그리고 걱정들을 먼저 좀 모았어요. 그래서 그 화면에 보시면 이 방법을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익명으로 3개 다른 포스트잇에 한 장에는 이제 본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다른 한 장에는 본 프로그램에 대한 걱정을 작성을 하게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모든 포스트잇을 통해 모아서 이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대 색깔 하나, 걱정 색깔 하나 포스트잇을 뽑아서 이제 읽게 돼요. 그래서 이 익명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모두 갖고 있는 걱정과 기대를 나누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 기대와 그리고 걱정들을 몇 가지 나누면 기대되는 것은 뭐 좋은 친구들을 만날 것이 기대된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공부를 안 해서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걱정은 뭐 5일간 어색해할까 봐 걱정이 된다. 뭐 내일 만들 음식을 망칠까 봐 걱정된다. 저희가 둘째 날 같이 음식 만들기를 했거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지각을 하지 않고 성실히 참여할 수 있을까가 걱정된다. 그리고 뭐 또는 만남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편견이 더 강해질까 봐 걱정된다와 같이 아이들이 이렇게 솔직하게 이제 걱정과 기대를 같이 나눠주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걱정과 기대를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아이들과 함께 그 참가 서약서에 이제 우리의 대화 규칙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화면을 보시면 이제 우리의 대화 규칙 해서 제가 이제 3가지를 정해놓고 2가지는 이제 아이들과 토론을 통해서 이제 같이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3가지는 아까 그 동서 포럼에서 좀 따서 첫 번째로는 모든 참가자의 삶을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출신에 상관없이 모든 참가자를 동등하게 존중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늘 공감하고 경청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아이들이 정한 규칙인데요. 욕 금지. 근데 가로치고 예외 시 허용 가능. 이러면서 아이들이 욕은 금지를 하되 한 친구가 아니다. 욕은 그래도 좀 해야 된다. 할 때가 있다.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해서 예외 조항을 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진지하고 진솔하게 임하기라고 하는 규칙을 세워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대화 규칙을 세우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첫날 수업이 진행이 됐는데, 제가 최대한 이제 아이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많이 제공해 주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집중을 했는데, 저희 이제 남북 공유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대화 카드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첫사랑은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부터 나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3가지를 말해보세요. 이런 것처럼 이제 대화 카드를 활용해서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이런 대화 카드 놀이도 하고, 그리고 또 점심을 먹을 때도 그냥 먹지 않게 하고 아이들을 이제 3인 1조로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너네 밥 먹는 동안 이제 공통점 5가지를 찾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미션을 줘가지고 이제 어색한 그런 분위기를 타파할 수 있도록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마련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이제 남북 요리왕 대회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1일차 이제 밥을 먹고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레시피를 짰어요. 모든 별로. 그래서 남한 음식, 북한 음식을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다음날 같이 요리할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계획을 짜는 시간으로 이제 1일차 오후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사실 저도 하면서 너무 식상하긴 한 거예요. 그래서 요리왕 대회라고 해서 식상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아이들이 또 이제 먹으면서 이제 상당히 또 가까워지는 부분들도 많고, 특히 이제 북한 음식을 만들면서 아이들이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제 북한 음식을 접해본 경험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북한에서 온 친구들한테 계속 묻고 막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음식을 만들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유학교 1차 화면을 보시면 이제 아이들이 만들었던 음식 사진이고요. 잡채도 만들고 볶음밥, 김밥, 그리고 두부밥, 그리고 인조고기밥도 같이 만들면서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에는 아이들과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오후에는 이제 탈북하신 북한 출신 교사분께서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분께서 이제 북한의 입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제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2일차 때 아이들의 제가 이 수업을 평가하기는 그렇고 해서 아이들의 소감문을 잠깐 좀 가지고 왔는데요. 좀 몇 개 읽어드리면, 저는 남북 음식 만들기에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솔직한 거 보니까 북한 친구 이거 맞죠? 그래서 하지만 정작 시작하고 하나둘씩 해결하면서 요리를 만들고 마음을 모아 요리를 하다 보니 어느새 훌륭한 맛과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여 통일도 이와 같이 마음을 모아 한결같이 서로 의지하고 도와가면 어려운 일도 쉽게 훌륭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두부밥은 대성공이었다. 만드는 것도 재미있었고 진짜 맛있었다. 인터넷에 레시피를 찾아본다고 해도 살면서 두부밥을 먹어본 적이 없을 테니 땡땡 오빠가 이제 요리를 먹어본 일이 없었을 텐데, 땡땡 오빠가 요리를 못한다고 해놓고서는 뚝딱뚝딱 잘해줘서 성공하지 않았나 싶다. 그냥 만드는 과정 자체가 되게 재밌었던 게 두부 물기를 빼겠다고 아이 다루듯이 다루는 그 장면도 많이 생각날 것 같다. 그리고 친해지려면 북한 음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특히 땡땡이와 땡땡이랑 둘이 두부를 튀기면서 엄청 친해진 것 같다. 나와 땡땡이도 이 음식을 모르니까 땡땡 오빠한테, 북한에서 온 친구한테 자연스럽게 물어보고 하면서 어색한 것이 많이 가셨다. 정신 하나도 없었는데 재밌고 행복했다. 라고 아이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첫째 날, 둘째 날은 좀 오리엔테이션처럼 서로서로 이렇게 워밍업을 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아이들이 이제 서로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셋째 날
수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이 화면을 보시면 이제 저희가 그때 남부공유학교 때 썼던 교재인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이제 나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 10가지를 아이들에게 쓰게 했어요. 그래서 한 20분 동안 이제 단어를 아이들이 뽑고 이 과정도 사실 남북한 출신 아이들 둘 다 이제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자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기회가 많이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10단어를 작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모든 별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가지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에 나의 인생 기차라고 해서 내가 태어난 해를 기점으로 이제 여기 동그라미 점이 하나, 두 개 찍혀 있는데 이게 위에는 이제 내가 태어난 해를 쓰고 제일 아래쪽 점은 이제 지금 현재 2020년을 쓰게 해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 있었던 어떤 굴곡들이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쫙 쓰게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조금 더 나를 좀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보고 이걸 아이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이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했던 수업이기도 한데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 좀 정리가 되고 이제 좀 즐겁게 이제 다양한 우리라는 주제로 아이들이 이제 같이 나의 생각을 좀 점검하고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보일 수 있는 활동들을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했냐면 그 바닥에 이제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제 일직선을 쫙 그어가지고 숫자 1부터 10까지 이제 1, 2, 3, 4, 5, 6, 7, 8, 9, 10 숫자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진행자 제가 이제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위치에 가서 쓰는 거였는데 예를 들어서 첫 질문은 제가 결혼보다 싱글이 좋다 뭐 이런 것처럼 말랑말랑한 주제로 또는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같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예를 들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난 진짜 행복하면 10에 가 있고 또 나는 불행하다면 이제 1 또는 0에 가 있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 내 생각을 좀 시각화시켜서 이제 다양한 아이들의 생각을 볼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했는데 이 처음 말랑말랑한 주제 이제와 이어져서 이제 나는 한국 사람이다 라고 해서 내가 물론 저 여건이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한테 시각화를 시키면서 서로에 대한 생각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렇게 흩어놓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 활동이 그 4에서 7범위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한 팀으로 모으고 1에서 3, 8에서 10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이제 한 팀으로 모았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설득시키는 토론을 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4에서 7범위, 그러니까 비슷한 친구들끼리는 그렇게 다이나믹한 이야기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되게 모두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 반대로 이제 1에서 3 또는 8에서 10은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활기찬 이제 토론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모든 별로 소감을 나누는데 아이들이 이런 피드백을 되게 많이 줬어요. 비슷한 사람들과 있는 것보다 되게 다양하니까 내가 배우는 것도 더 많고 저 사람을 가르치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다양한 것인지에 대해서 직접 경험을 하게 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다양성이 주는 우리 사회의 그런 다이나믹한 것들을 아이들한테 얘들아 다양성이 다이나믹한 어떤 사회를 만들어 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실제로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저도 되게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의 생각을 점검하고 다양한 사회를 경험하게 하고 토론을 통해서 다양성을 주는 다이나믹의 어떤 그런 에너지를 이제 경험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고요. 이제 이 수업이 이 오전 시간이 끝나고 이제 저희 이 남부공유학교 하이라이트였던 이제 남북 포럼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카페로 이동을 해서 이제 오전에 생각했던 나의 어떤 일대기를 이제 아이들과 이야기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 동서 포럼과 같은 형태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질문 또는 방해를 전혀 받지 않고 15분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제 한 3, 4명이 한 팀이 돼서
돌아가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사실 꺼내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됐고 이때가 되게 서로서로 많이 친해지는 기점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남북공유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남북포럼은 이제 2014년부터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 제가 첫 해 이걸 진행을 할 때 되게 두려움이 많이 컸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 학생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외고이기 때문에 뭐라 그러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가정에서 이제 큰 아이들인 반면 북한 친구들은 너무 힘든 그 탈북 과정이라는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과연 이 아이들이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될까라는 걱정이 되게 많이 앞섰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해 이제 운영을 하면서 그런 걱정을 안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거는 저의 오산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친구가 이제 자신의 탈북 이야기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태국에 저기 무슨 강이죠? 메콩강을 이렇게 건너면서 거기가 이제 악어강이라는 얘기를 듣고 여기서 죽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되게 너무 불안해하면서 건너는 순간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이가 막 오열을 했어요. 저도 이제 옆에서 이제 관찰자로 이제 보고 있는데 한 친구, 저희 학교 한 친구가 이렇게 그 친구 손목을 잡더니 언니 오니라고 너무 수고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해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언니 오니라고 너무 수고를 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같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 친구는 또 이제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 데서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꺼내면서 이제 뭐 한 예로 지하철에 타서 지하철에 탔는데 자기가 말만 꺼내면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시선을 이게 말투가 다르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쳐다보는 시선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여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말수도 줄어들고 이제 뭐 공공장소에서 이제 말하는 게 너무 꺼려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가 어려움을 얘기를 하자 또 다른 친구가 그거는 언니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옆에서 막 엄청 오열을 하면서 아 이렇게 삶과 삶이 부딪히면은 어떤 스파클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경험을 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 소감문을 좀 몇 개 읽어드리면 나는 누구인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나의 이야기를 알면 타인의 이야기가 더욱 잘 들린다. 다들 여행을 너무 좋아하길래 많이 안 친해졌을 때 해외여행을 가본 곳이 있냐는 질문에 중국, 라오스, 태국, 베트남이라고 대답했다. 나와 땡땡이는 작년 라오스에서 이맘때 봉사활동을 하느라고 너무 행복하게 지내다 와서 신이 났는데 알고 보니 오빠들의 일정은 여행이 아닌 탈북 과정이었다. 나에겐 또 다른 행복한 경험의 장소였던 라오스가 오빠들에게는 생사가 달린 곳이라는 것이 마음에 아팠다. 그렇게 힘들게 온 나만인데 탈북민에게만큼은 나만이 더 좋은 사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저는 나는 누구인가 시간에 또 한 번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대화와 마음을 들으면서 나만 슬픈 일이 있지 않고 나만 고달픈 인생이 아니고 모두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모습이 너무 대견하고 나의 마음의 무능함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와 같이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북한 친구들도 사실 남한 친구들은 되게 편하게 살고 걱정 없이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남한 친구들도 이제 자신의 인생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물론 서로의 이제 상황은 다르지만 아이들이 저희 대화 규칙 중에 상대방의 삶을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규칙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친구는 자기 언니와 비교당하면서 그 열등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규칙이 없었더라면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무슨 열등감 때문에 저렇게 우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이제 제거를 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이제 서로 인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북공약교 4일차를 보시면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4일차에는 저희가 이제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3일차에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내 인생을 돌아봤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아이들이랑 이제 그럼 우리가 속하고 있는 국가란 무엇이고 그리고 정체성, 민족 정체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들어가는 그 워밍업 활동으로 제가 다양한 아이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모든 별로 토론에서 이제 코리안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남한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 또 한정되니까 그냥 이걸 영어로 그냥 코리안이라고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코리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표시를 하세요 라고 해서 제가 좀 읽어드리면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모님 모두 코리안인 지수. 한국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한국 사람이 아니죠. 코리안일까요? 아닐까요? 또는 뭐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엄마는 코리안, 아빠는 독일인인 안나. 또는 중국에서 태어나서 엄마는 청진, 아빠는 중국인인 일라미.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BTS를 좋아해서 한인학교를 다니는 제니퍼. 등등 이러한 다양한 아이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아이들한테 이제 코리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체크를 해봐라 라고 해서 이제 결과를 보니까 다들 각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네가 생각하는 그 코리안의 조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같이 토론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좀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코리안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지금 과연 너네가 갖고 있는 이 코리안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적용했을 때 맞는 것인지 특히 다문화 사회에서 이러한 것들이 여질 만한 어떤 조건들인지에 대해서 아이들과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제 민족 정체성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또 되게 모호한 개념이면서 또 존재하는 또 개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 때 두 정상이 이제 모여가지고 악수를 했을 때 그때 느끼는 감정과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정을 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민족 정체성이라는 건 있긴 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이들과 한번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 고민할 수 있는 그냥 거리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경계에 대한 이게 또 부주제로 이제 바운더리에서 경계라고 해서 우리가 과연 나누고 있는 남한과 북한이라는 경계가 과연 유효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렇게 긋는 그런 경계가 맞는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이렇게 대상화시켜서 그들을 구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실 제가 이렇게 너무 유튜브에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다문화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혼자 있을 때는 한국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제가 저 남편이 이제 독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랑 둘이 있을 때도 그냥 잘 몰랐는데 사실 아기가 이제 태어나면서 아기랑 항상 같이 다니면 이제 구분되는 경험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한테 사람들이 영어로 막 얘기를 해요. 뭐 헬로 하와이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영어를 못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한국어랑 독일어만 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도 그걸 듣지 않으시고 그냥 뭐 헬로 하와이유 막 이렇게 막 계속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한 번은 제주도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기분 좋게 이제 브런치를 먹고 있었는데 한 초등학생이 오더니 저희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다문화 가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아이가 잘못됐다고 비난은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교육을 그렇게 받은 거죠. 다문화 교육을 받을 때 다문화라는 것을 이제 우리랑 다른 사람 구분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상화시키는 교육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구분되는 구분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 얘기하고 있는 나와 다른으로 인한 그 경계들이 과연 실존하는 존재하는 것인지 되게 철학적인데 되게 존재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경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 되게 혼란스러워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 정체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존재하지만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경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는 시간을 이제 오전에 가지게 됐고요. 이제 오후에는 이제 게임을 했어요. 컴퓨터 게임을 했는데 그 화면에 보시면 리얼 라이브스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은 그 어떤 게임이냐면 그 인도의 의사 선생님이 개발을 하신 게임인데 그 가상 세계에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보는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이에요. 그래서 실제 상황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계한 게임인데 뭐 예를 들어서 유아 사망률이 높은 나라에서 이 아이가 태어난다면 이제 그 아이는 게임에서도 실제로 이제 사망률이 높은 그런 실제 상황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이제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질문들을 받으면서 이제 가정 환경이나 또는 경제 상황, 건강 상황이 이제 달라지는 이런 남의 삶을 사는 게임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게임을 했는데 정말 다양한 곳에서 많이 태어났어요. 아이들이 뭐 쿠바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또 저기 중국의 어디에서 태어난 친구도 있고 다양한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게임을 하면서 한 스페인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억만장자가 된 친구도 있었고요. 어떤 친구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제 바로 뭐 거긴 영아 사망률이 높아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해서 이제 바로 죽는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 다양한 이제 삶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동안 이 게임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내 삶 외 많이 알고 내 삶이 아닌 이제 다른 삶을 살아보면서 이제 이 게임의 목표는 이제 과연 이 게임이 끝나고 그러면 어떤 정의로운 사회 또는 통일 이후에 우리 한반도가 만들어진다면 그 사회가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어떤 게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뭐 많은 아이들이 기본적인 어떤 의식주가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저 의료 시스템이 뭐 있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아이들이 고민할 수 있는 수업이었는데 이 게임이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에게 되게 사실 저희가 이제 우리 인생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을 통해서 다른 인생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경험함으로써 이제 공감 능력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북한 사회까지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 이 게임의 그 개발자는 북한의 정보가 너무 적기 때문에 북한 데이터베이스는 상당히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도 북한이 얼마나 이제 폐쇄적인 곳인지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날은 4일째 날은 아이들의 소감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매우 단순한 것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께서 그럼 이 아이는 한국인일까요? 라는 거듭되는 질문들을 받으면서 국가 정체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다문화 사회에서 한국인이란 또는 우리 민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와 같이 이제 4일차에는 이제 우리 정체성을 같이 고민을 하는 시간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갈 한반도는 어떠한 조건들을 갖춘 나라여야 될까라는 것을 이제 이 게임을 통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5일차 남북공약교 5일차 프로그램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5일차는 이제 훈훈하게 이제 롤링 페이퍼도 같이 돌리고 그리고 같이 이제 소감문도 같이 받고 그리고 또 아이들과 이제 그 맛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상장도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상큼 발랄상에서 제일 우리 분위기를 가장 밝게 했던 친구들한테 선물 준다거나 해가지고 이제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첫 시간에 마니또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니또도 이제 같이 공개를 하면서 서로 이제 선물 교환을 하는 시간을 갖고요. 이제 오전에 이제 같이 이제 헤어짐을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고 오후에는 이제 기관 방문을 갔어요. 그래서 저기 종로에 위치한 북한인권정보센터 NKDB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기관에서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그 기관의 역할들이나 활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브리핑을 같이 듣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상당히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었는데 한 북한에서 온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혹시 NKDB에서 근무하시는 분께 백두산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보지는 못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백두산 영화처럼 뭔가 북한에서 뭐 화산 폭발을 한다거나 뭔가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이 재단은 북한 사람들을 살려낼 준비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좀 당황을 했죠. 이거 무슨 얘기지? 말하면서 당황을 했는데 그 친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북한 인권에 대한 이런 노력들도 너무 감사하고 좋지만 실제적으로 왜 북한 사회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끄집어내지 못하느냐.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는 높이지만 실제적으로 여전히 왜 북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고통을 받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이렇게 던졌어요. 근데 그 질문이 사실 우리 학교 아이들이 했으면은 또 다르게 느껴졌을 텐데 실제로 그 고통받는 사회에서 나온 북한 친구가 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아이들을 울렸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학교 학생들도 북한에 관심 있다고는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의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팬시 월드, 그냥 어떤 화려한 이야기, 뭐 국제사회 되게 있어 보이는 이야기로만 생각을 했는데 어떤 한 친구에게는 인생이 달린 문제고 가족이 달린 문제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 자리에서 느끼면서 이제 모두가 진짜 막 눈물을 이렇게 꾹 참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제 이 재단을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한 얘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에서 경험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되게 아이들이 각자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그 소감문을 좀 읽어보면요. 사실 기관에서 들었던 내용은 많이 알고 있는 형식적인 내용들이었다. 다만 이 이야기를 당사자인 오빠들이랑 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들 분이 하신 말씀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그게 한계라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그 모든 말들이 오빠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다. 그리고 백두산이라는 영화가 남한에서는 재난 블록버스터처럼 만든 상업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서 북한 주민들의 대피를 생각하고 있는 오빠의 질문을 들으며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도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대우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다. 탈북민 북송 문제에 관련해서는 특히나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고 많이 답답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관련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던 시간이었다. 이처럼 뭔가 이제 저희 학교 아이들과 갔을 때의 느낌과 또 함께 이제 가서 들었을 때 느낌은 상당히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 하면서 진짜 우리 같이 만나서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배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학생들의 피드백을 좀 소개를 하면요. 이 공유학교를 참여한 학생들이 이제 얘기했던 피드백들인데 단지 북한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서 이 활동이 의미 있었다기보다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세상을 넓히게 되어서 좋았다고 느꼈다. 나는 늘 학생들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적어도 남북 공유학교를 함께한 12명에게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시작이지만 이런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조금 이제 각자의 역할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케이터,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몇 가지 읽어드리면 비록 우리는 서로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는 전 세계의 다른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들이다. 남북 공유학교의 만남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
같이 이제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넷째 날 고민했던 민족 정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당위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만남을 통해서 굳이 그걸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한 민족이었고 하나였구나 라는 것을 또 느끼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외에도 사실 저희가 이제 동아리나 방과 후 그리고 남북 포럼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이제 학교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방과 후 활동이나 또는 뭐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통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토론할 수 있는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용기를 얻으시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4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통일 수업의 목표 및 방향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교육 지원법의 목표는 저는 어느 정도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통일교육의 당위성적인 측면보다는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사회 시대 안에서 우리의 어떤 고민해야만 할 거리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통일교육이 이제 통일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수업 시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통일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통일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같이 하다가 이제 통일교육에 사실 어떻게 보면 입문을 하게 됐는데, 사실 도덕윤리 교과 선생님들도 이렇게 많이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적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아직도 통일은 해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적인 접근에서 통일 수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나쁜 게 아니라 우리는 근데 지금은 좀 더 우리가 다양하게 이 통일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교사분들께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보다는 이제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는 통일 한반도를 상상할 수 있는 기회들을 아이들한테 좀 많이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자료들이 적다라고 하지만 그 북한 정보 포털이라는 사이트를 가면 이제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부분에서 다양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좀 더 꿈꾸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을 하면 우리가 만약에 갑자기 통일을 맞이했을 때 조금 덜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먼저 아이들은 질문마다 다르긴 했는데 한 예로 나는 한국인이다 라는 질문에 상당히 많이 스펙트럼이 많이 퍼졌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자라왔지만 한국인이 아니다. 나는 정체성이 한국인이 아니다. 이민 가고 싶다 이런 아이들도 있었고, 반대인 친구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수렴되기보다는 되게 다양하게 나타났던 것 같고, 저는 다양성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다양한 것들, 생각들이 다른 것들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적인 현상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독려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주류 사회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가방을 메고 다니면 모두가 이제 요즘에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한 10년 전만 해도 무슨 가방을 메면 이제 지하철에 앉아 있으면 진짜 모두가 그런 가방을 메고 다녔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좀 약간 다양성이 덜한 사회였는데 이제 각자가 가진 다양성을 좀 독려해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다양성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다르다고 해서 이제 이 배척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저희가 반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북한 친구들도 한국에 와가지고 말투가 다르다고 해서 이제 배제되고 당하고 또는 이상하게 이제 대상화 당하고 이러한 또는 우리 엄마와 아빠의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쟤는 외국아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배제당하는 그런 것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다양성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사립학교이고 그리고 학교의 그 교육 철학에 따라서 사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은 이제 태권도 수업, 이제 민족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 이제
학교 재단에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셨는데 이제 한국에 왔더니 이제 여러 가지 민족 교육이나 어떤 우리 정체성 교육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서울외고에 통일 교육과 이제 태권도 교육을 넣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따로 교과를 뽑기보다는 이제 창체 수업을 활용을 해서 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이 창체 수업에 이제 아이들이 자습을 하는 시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좀 더 타이트하게 저희는 아예 묶어가지고 이제 자습을 하는 시간에 아예 수업을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사가 준비가 되고 한다면은 어디 학교든지 이제 운영이 물론 이제 교사 시수 문제가 있긴 한데 어떤 의지가 있다면 이제 할 수는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실수 문제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특히 도덕윤리 교사나 이제 대부분 도덕윤리 교사가 이제 통일 수업을 하게 되는데 교사들이 통일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또 북한에 대해서 잘못 얘기했다가 또 이렇게 저도 사실 공격을 당한 적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사실 선생님들이 많이 꺼려하는 분위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실수 문제나 교사들의 어떤 두려움 때문에 진행을 하는 데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네, 어떤 친구는 뭐 손들고 저는 통일을 반대하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네가 지금 수업 열심히 들어야 된다.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된다는 수업이 아니라 통일 이후의 사회를 상상을 하는데 너는 통일 이후의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냐. 그럼 그 문제점을 네가 끄집어내고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그 문제점들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생각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편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사실 저는 이제 2014년에 처음 했을 때 학부모님이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게 저희가 유일하게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학생들한테는 그런 특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로 수업도 연결되니까 이제 뭐 자습하는 것보다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기 진로에 맞게 이제 통일 이후의 사회를 고민을 하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는 하지 않고 있는데 아이들 이제 논문도 쓰게 했거든요. 그래서 한 친구는 그 정외과를 들어가고 싶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제 남북한의 역사 교과서를 분석을 해서 이제 통일 이후의 역사 교과서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뭐 논문을 쓴다거나 그 아이는 또 정말 열정적으로 이제 서초구의 그 중앙 국립도서관에 가서 이제 원문을 막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쓰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겐 또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긴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조금 도움이 되는 강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